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코로나19 확산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3.87% 하락하며 20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 이상 하락하면서 63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1원이나 급등하면서 1,220원을 돌파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월요일 밤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보내야겠죠? 그래서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다냐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냐 선생님과 함께 주식시장의 또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알아보는 시간 아싸인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첫 번째 시작, 바로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 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있어서요,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주여행 관련주인데요.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간 정부가 주도해왔던 우주 산업이 사실 이제부터는 민간 주도 위주로 좀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요, 3개월 새 주가가 400%까지나 무려 뛰었다라고도 하네요. 이 때문일까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항공 우주 관련 종목에 있어서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조금씩 읽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어요. 한 두 곳 정도를 저희가 찝어봤는데 먼저 국내 기업으로는 천리안, 기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는 세트랙 아이입니다. 자, 세트랙 아이 보시면 주가가요, 1월 2일과 2월 21일 사이에 놓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주가 추이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손정우 회장이 투자한 이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또 예견이 되고 있어서 증권업계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도 합니다. 우주 관련주들 요즘 같은 장세에 좀 뜬금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투자 트렌드에 이 항공 우주 관련주들은 꼭 들어있다라고 해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라든지 또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손정우 소프트뱅크 회장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최근 우주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가 정말 1억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진자를 봤더니 833명이 또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먼저 급등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물류와 배송 관련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염병 감염 우려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혹시 나가보신 분 있다면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도 확인이 되셨을 텐데요.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확산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물류기업 동방 또 상한가 기록했는가 하면 제지주들 역시 시세 모았고요. 새벽 배송기업 관련해서도 지오소프트도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잠시 후 투데이 핫종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송, 물류 관련주들의 급등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이나서 소식으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같은 경우는요, 비용 부담에 따라서 5G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기분 좋게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통신주가 그런데요,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이 통사의 주가가 2018년 말에서 지난 고점 부분까지 했을 때 좀 20%가량 많이 빠졌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실적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막대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 5G 가입자 선점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5G 통신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서 또 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좀 돌아든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순매수량을 보시면요,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LG U+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동통신사 3사의 외국인 순매수량 연초 이후에 보시면 다시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전환된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5G 가입자 유입이 기대보다 좀 빨라서요. 지난해 30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이 46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입자당 평균 매출 반등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 반전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 반등 시점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장기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는 통신주 계속해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함께 양쪽의 시각 건강하게 챙겨가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서 소식에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넘어갑니다.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하게 돼서 국내 증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외로 좀 많이 뻗어나가게 되면서 화장품 그리고 호텔 레저, 항공, 운수 등 이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시총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나 보니까요. 이들 업종의 시가총액이요, 12조 7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좀 나타나기도 하면서 우려감을 더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스크주, 백신주 등 코로나19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투자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다이나믹 움직임이 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신중한 접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장사들이 받는 충격, 강도 그리고 기간을 논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르다면서도 그래도 1개 분기 이상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슈 해소 여부 조금 더 주의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요. 이 부분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우주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우주 관련주도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인해서 직박근 위험해라는 그런 심리가 커지고 물류와 배송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기대를 모았던 5G 통신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기대를 모았던 화장품과 여행주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12조 이상이나 감소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4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다냐 선생님, 다냐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지,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던 네. 미지의 어떤 산업에 도전하는 것이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우주항공 쪽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이 들기 전에 네. 꼭 우주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이 12,000기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주 여행에 대해서 지금 민간 여행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여행, 지금 현재는 이게 보편화되진 않을 거고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움직일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대중화될 가능성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주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 위성들의 쓰레기 처리. 자,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큰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아리랑 위성과 함께 세트라가이라든가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위성 관련 주들의 어떤 기업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기업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2020년, 2021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재물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 이제 세트랙 I 같은 경우입니다. 2019년도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는 대략 60, 70%가 증가되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는데 2020년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되고 특히 영업이익 역시도 30% 증가되고 있거든요. 또 인텔리아테크 역시도 한번 본다면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실적은 부진했지만 2020년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적과 성장성이 겸비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우주 관련 종목으로 지금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어요. 네.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 그러면 딱 두 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봐야 할 종목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두 개 외에도 AP 위성이라든가 그 관련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시장에선 소외가 된 거고요.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가 주가 간다면 결국 후발 주달 역시도 같이 내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로는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개월간 400% 이상 오른 국내 우주여행, 이제 미국의 우주여행사 관련주에 있어서 또 국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발목이 잡힌 한 종목, 바로 통신주인데요. 도대체 주가 반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통신주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정부 정책입니다. 아, 그래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가계 통신비 인하거든요. 통신비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 통신사들의 수익성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통신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시장에서 이제 소외가 됐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통신사들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됐을 때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첫 번째는 부각될 수 있고요. 주번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된 부분이 뭐냐면 원격 의료 진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임시 발병으로 이제 허용됐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고 의사협회 각 이해 주체 간에 이해 상충 관계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난항을 갖고 있는데 원격 의료가 진료가 된다면 통신주들 역시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자를 많이 집행했던 뭐 SK텔레콤이라든가 KT 이런 쪽 좋고요.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시장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KT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5입니다. 즉 지금 KT를 청산했을 때 주당 35,000원에 청산 가치가 있는데 지금 주가는 24,0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KT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내 주요 요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유효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 쪽에서는 어떤 비용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효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개발 임대 수익 같은 것 이런 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 수익률이 대략 4%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2020년 실적이 좋다면 배당 투자 대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에 소외됐지만 저평가 인식이 강화된다면 배당 수익과 함께 평가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라고는 하는데 통신주 저평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특히 집중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인지 꼭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치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게 네. KT입니다. 지금 통신주에서 LGU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구현모 대표이사가 내정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면 자산 재평가라든가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신주에서는 그래도 KT가 가장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 통신주 중에서도 특히 KT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다냐쌤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도 정말 힘들게 대응하셨을 텐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오늘장에 있어서 좀 더 부각이 됐었는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종목 엄선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CJ 시푸드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했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때문일까요? 그 충격으로 오늘 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외식 대신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조금은 불안할 수 있죠. 따라서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요. CJ시푸드가 그동안 주가 추이와도 훨씬 또 결을 달리하는 고점 부근에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좀 소비자들의 식품 사재기 조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소식에 따라서 식품 관련주들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CJ시푸드 오늘 입중의 모습 자세히 보시면 역시 개장하자마자 좀 급격한 움직임이 보이더니 중간에 역시 상한가 터치를 했고 역시 끝까지 지켜내면서 CJ시푸드 마무리가 됐습니다. 910원 오르면서 3,94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CJ시푸드 살펴보셨고 오늘 또 이 밖에도 뭐 사조 오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함께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엑세스바이오 살펴보시겠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좀 더 무섭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좀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시즌에 이어서 현재까지 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12,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엑세스바이오가 개발한 독감 진단키트가 있는데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역시 어마어마했겠죠. 관련해서 미국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 크게 수반을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가 추이도 오늘 좀 장대 양복 길게 그렸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장 후반에 이 소식 들리게 되면서요. 급등세가 포착이 됐고요. 22.77%까지 뛰어오르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2,885원에 엑세스바이오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날도 오늘 좀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페이가 온라인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좀 더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다날에 좀 매수세가 많이 실린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꼬리를 조금은 달긴 했지만 거래량 크게 동반해 가면서 오늘 고점 4,000원 부근을 또 뚫어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구매 증가세가 또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날뿐만이 아니라 전자결제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세가 포착이 됐던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날은 특별히 또 삼성페이에 관련한 이슈 영향 받아가면서 10%대에 가까운 9%대의 증가세 보이게 됐고요. 3,740원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4,000원대를 좀 뚫어내는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9%대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다날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뛰는 뭐 CJ 시푸드라든지 엑세스바이오, 다날 등 뛰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형주에 있어서는 오늘같이 좀 암울했던 장은 또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세로 빠졌던 삼성전자 대형주의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키웠는데요. 사실 특히 삼성전자의 구미사업장에서 한 여성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미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많이 내려앉은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중의 모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개장하고 뚝 떨어지더니 크게 튀어오르지 못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4% 넘게 낙폭 그려내면서 59,800원까지 조금은 내려앉은 종가의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아쉽게 좀 음봉 그려낸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보실까요? 다음 종목도 오늘 좀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카지노 임시 휴장 결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휴장을 하나 보니 어제 정오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어제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는 카지노를 임시 휴장하겠다라고 합니다. 1월 말 코로나 이슈가 터진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추이 살펴보시겠는데요. 계속해서 우하향세를 조금씩 그려나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임시 휴장을 하게 되면요. 매출 손실 예상액이 약 1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또 공시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5% 가깝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장 개장하자마자 뚝 떨어지더니 역시 계속해서 미끄러진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23,800원에 강원랜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종목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간편식 시장 확대로 CJ 시푸드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독감 진단 키트가 미국 FDA의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엑세스바이오도 크게 2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 호재로 다날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미사업장에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휴장한 강원랜드까지 부정적으로 좀 하락을 한 그런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다니아 선생님이 주목하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여겨보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19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결국에 GH 신소재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가 부각되니까 강하게 올라왔었죠. 오늘 그 첫 번째로 본 걸 CJ 시푸드입니다. 명분은 뭐 가정식 간편식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보면 수급이 제대로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단기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원전 방수할 때 단기적으로 테마가 움직였었거든요. 첫 번째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바로 성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선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한번 보면은요.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오늘 특이한 것이 KB증권 창구에서 170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수 창구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키움과 NH, 삼성에 있는데 KB 창구에서 특이점을 보면은 오늘 1시 23분에 75만 주를 한 번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매물을 한 번에 받았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상황에서는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일단 수급이라든가 주체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수급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제대로 붙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강한 상승력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게 갭 상승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CJ시푸드는 2016년 10월 달 고점이 4,245원 고점을 찍고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만 나온다면 작년에도 테마가 움직이면서 4,040원까지 움직였거든요. 오늘 상태를 본다면 KB 창구에서의 79만 주 매물을 소화시켰다면 내일 시점에서 시초 가격이 4,040원 이상 아니면 결국에 4,245원 이상 시작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돌파해서 매물 증가하기 때문에 되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4,040원이나 4,240원에서 갭상승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3,950원 그동안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지지 가격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시푸드는 3,950원만 지지받는 모습 보인다면 다시 한번 5,000원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3,950원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갭상승이 4,240원 고점에서 시작할지 4,040원 위에서 시작할지 이걸 본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지 말지 결정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금융 투자의 매수가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한 CJ시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내일 시초가의 갭상승을 할지 그리고 3,950원을 지지받을 시에는 또 직전 고점인 5,000원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종목을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꼭 챙겨봐야 할 두 번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크게 움직였던 다날입니다. 삼성페이 온라인 결제 진출 통해서 네. 림프뱅크라든가 다날 이게 크게 움직였는데요. 이 핀테크 관련된 거는 또 하나 이슈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온라인 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결국에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핀테크 결제 쪽 이런 쪽에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일 이슈를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다날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지만 매매 수급을 한번 투자자별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크게 움직였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오늘 126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7만 주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가 되밀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가가 밀렸지만 오늘 상황을 보더라도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순매수를 본다면 키움 창고 같은 경우는요. 오늘 2,900만 주를 거래시켜서 180만 주를 매수했고요. 미래대우 역시도 23만 주 순매수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수급 상황으로는 일단 오늘 매수 우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 인터넷 은행 관련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건데요. 가장 큰 부분은 다날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본다면은요. 일단은 수요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잘 끝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여건 되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직전 고점 부분입니다. 그동안 강한 매물대로 형성됐던 3,600원, 3,675원에서 3,780원대를 강하게 돌파했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 많이 수반됐죠. 분봉 상태를 보더라도 오늘 보더라도요. 직전 고점에서 되밀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지수가 낙폭이 커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내일 반등 여건 가능하죠.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이벤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3,640원 선을 지지받는다면 결국에 오늘 고점이 4,2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수요일 이벤트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3,640원 지지받는지를 확인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요일 이벤트에 따라서 또 더 상승할지 분석이 되고 또 3,640원의 지지선을 얼마큼 잘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또 직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에이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한 주의 첫 번째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다냐쌤과 함께합니다. 다냐쌤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간에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장중에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지 지금 저희가 추첨 진행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함께 축하해 주세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2936번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머니W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냐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들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지난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봅니다. 먼저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쉽게도 손잡과 터치한 모습이 그려졌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너무 안타깝게도 손잡과 터치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냐쌤께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함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다냐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힌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요, 6글자이네요. 이 6글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또 부품, 장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많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이 OLED 관련해서 OLED 재료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는 곳이고 납품사가 사실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이 다인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있어서도 중국 고객사 쪽에 있어서도 그 고객 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지 함께 쭉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다름 아닌 4글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최근에요.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이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 또 배터리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은 이를 재활용하는데 그 ESS 기술에 있어서 또 엄청나게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합니다. 참 정말 많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영화처럼 쭉쭉쭉 그렇게 상승률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다냐 선생이 갖고 온 두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뒤 스탁세일즈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이거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 추천주와 같은 종목입니다. 바로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반도체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다가 올해는요. 반도체 업황이 참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산 하이메탈의 실적 올해는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실적 발표를 그 FN 가이드 쪽에 내세우지 않아 가지고 2020년과 2021년 실적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방이 설비 투자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숄더블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반도체 애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말 호실적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잘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었거든요. 보니까 소부장 기술 독립, 협력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화를 위해서 100대 품목 자립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해서 3대 품목 공급 불안도 완전 해소한다.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주요 정책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오늘 종목 덕산 하이메탈도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사업 부분이 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소재 국산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해서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 부분들이 일단 정책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실적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소부장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산 하이메탈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번에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덕산 하이메탈의 주식을요, 국민연금과 DB자산운용이 꽤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평균 매수 가격이 8,3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만큼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므로 맞습니다. 네. 올릴 것이다. 올릴 그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관점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대로 굉장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외국인들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적용되는데 한번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덕산 하이메탈의 시장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최근 2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과 오늘 상황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수 누적이 20만 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금 입장에서 물타기 매수가 되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부분, 그다음에 실적과 기관, 외국인들 비중은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6만 7천 주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 쪽 이런 쪽들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정말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단야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럼 이 종목 꼭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다냐쌤이 갖고 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와 함께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또 자세하게 함께 판단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실적이 이제 정말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공급처, 이 납품하고 있는 데가 삼성에 이어서 뭐 중국까지 조금씩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쭉쭉쭉 잘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시면 소부장 특별법이 추진이 됐죠. 청와대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각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등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가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추세 굉장히 우리가 잘 포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무턱대고 답기보다는 제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다냐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사실 너무 안타깝게 지난주에 갖고 와 주셨는데 손절가를 터치해버렸어요. 너무 그럼 저희 얄짤없이 안녕 되잖아요. 근데도 이거 다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걸까요? 원래 떠난 사람 붙잡지 말라고 하던데요, 다냐쌤. 괜찮나요? 한 번 인연은 네. 오래 갑니다. 아. 그 인연은 결국에는 대신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익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놓치기 싫어가지고요. 손절가를 굉장히 크게 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는 주식들은 가는 거고요. 덕산 하이메탈의 운전 핸들을 잡고 있는 거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실적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놓친 종목은 2년이 된 거는 꼭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복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해야죠. 복수를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덕선 하이메탈의 최근 주가 흐름 본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주시장 요인의 주가가 하락하면 7,300원 수준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작게 잡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자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또 내일도 지수는 개파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일 개파락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철밥통인 가격, 지지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6,600원 수준입니다. 6,600원. 그렇기 때문에 6,600원을 일단 손절 기준으로 잡고요. 일단 내일 개파락한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7,300원에서 대략적으로 7,000원 부근에서 만약 개파락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번 편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개파락하는 걸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 전략을 나서는 게 우리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요. 내일 시점에서 덕산 하이메탈이 개파락해서 네.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 수준을 기록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확한 매수가는 딱 집어질 수 없을까요? 정확하게 매수를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한 7,300원 수준에서 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7,300원에서 저는 1,000주를 사겠다면 400주를 먼저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7,3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또 7,3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나머지 600주를 채울 거고요. 만약에 7,300원이 깨진다면 7,000원 전후에서 600주를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입니다. 8,900원을 보겠고요. 그리고 8,900원 돌파를 한다면 욕심을 낸다면 결국에 10,000원 수준까지 한번 우리가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7,300원, 목표가는 8,9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 실패는 없다. 덕산 하이메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스탁스에즈 종목은 바로 영하테크입니다. 이 영하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전장 분야부터 차세대 기술인 차량통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요즘 핫한 전기차 기술까지 다 고루고루 갖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정부의 정책 과제, 폐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 부분의 국책 과제에 선정돼서요. 네. 이 부분이 수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2020년이죠. 올해 나주시에서 폐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술이 주목받아서 나주시와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주시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사실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워낙 핫한데 여기도 이제 영하테크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를 다 쓰고 나서 이 폐전지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잘 나가는데 재활용도 될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시 되는데 영하테크가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국책 사업의 주간 사업자로서 그 이슈가 되면서 또 주가도 많이 뛰었고요. 나주시에 어떤 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폐전기차의 배터리를 수거해서요. 네. 전해액이라든가 용액이라든가 여기는 니켈, 카드뮴, 망간이나 이런 소재 쪽을 다시 활용해서 새 건전지로 2차 전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전지를 통해 가지고 또 전기 저장 장치 사업 부분을 건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연간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대를 이제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영하테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조 규모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를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성장성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확실히 나아질 건지 확실한 개선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2019년도는 주 거래처가 쌍용차하고 GM이었습니다. 아, 네. 쌍용차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고 작은 네. 부분도 있었고 GM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GM은 볼트하면 전기차의 대명사입니다. GM에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현대 기아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산학협력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네. 수소차 관련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쪽으로는 네. 이 부분이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은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는 정말 확실한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주요 거래처들이 정말로 확실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계좌의 수익이 영화처럼 정말 뚝뚝뚝 올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영화테크 가져와 주셨겠죠?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사인데요. 먼저 10조 규모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러한 성장성이 또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작년에 실적이 부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역시 무작정 담기 전에 제가 또 다니아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아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사실요, 이 영아테크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쌍용차 그리고 GM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여기 회사들도 실적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영아테크도 부진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주 고객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영아테크가 수혜를 받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GM에서의 전기차 모듈을 확대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에서는 GM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모듈 신규로 납품하고 있고요. 자, 언론에서 GM 대우 관련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도 또 납품이 수주되고 있습니다. 와, 중국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실적 부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대기아차 수소 모듈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잡아야 될지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영아테크는 가격을 본다면요. 저는 오늘 11,000원 일단 바닥으로 봤는데 11,000원을 살짝 깼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영아테크가 내일 장중에 2019년 적자 전환, 실적 악화 공시하고 네. 미국 시장이나 유럽 개파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 단기적으로 오전장에 개파락하는 모습 나온다면 제일 좋은 가격은 저는 바라는 건 11,000원입니다. 네. 근데 11,000원인데 11,000원이 안 올 것 같아서 좀 높여 잡았는데요. 네.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영아테크는 이거는 그 수급을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지금 사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없다가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사모펀드에서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사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 수준을 본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1,000원 바닥권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개파락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11,000원이 안 올 수 있고요.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수준이면 1,500원 수준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영아테크는 지지점 분봉상으로 지지 가격대인 1,500원 수준에서 한 번쯤 매수할 수 있고 1,500원 깨지면 땡큐하고 더 잡을 11,500원 말고요? 1,500원? 11,500원. 네. 11,500원 깨지면 더 땡큐하고 물량을 잡을 수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도 딱 제시해 주셨나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작게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모멘텀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치고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4,000원 1차적으로 보고요. 1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영아테크는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급상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아테크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찬스로 영아테크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스탁스에즈 종목 함께 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